안녕하세요. 그래프렉 시리즈 드디어 4부입니다. 혹시 3부를 막 끝내고 LLM이 만들어준 지식 그래프를 딱 열어보셨나요? 아마 이게 뭐지? 싶으셨을 거예요. 오늘은 바로 그 문제, 엔티티 해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지식 그래프의 퀄리티를 확 끌어올리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아마 딱 이 화면을 보고 계실 겁니다. 분명히 같은 건데 이름이 조금씩 다르다는 이유로 노드들이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관계선들은 엉망으로 꼬여 있죠. 맞아요. 지난 3부에서 우리가 속도를 얻은 대신 이런 혼란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지금 화면을 한번 보세요. 삼성전자, 삼성일렉트로닉스, 삼성 다 똑같은 회사인데 완전히 다른 엔티티로 취급되고 있어요. 이러면 우리가 진짜 하고 싶었던 여러 단계를 거치는 복잡한 멀티옵 쿼리는 이건 뭐 꿈도 꿀 수 없는 거죠.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죠. 아니 근데 그냥 이름 좀 다른 게 뭐 그렇게 큰 문제냐고요? 이 작은 중복이 왜 우리 프로젝트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지 한번 보시죠. 이게 그냥 작은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실패로 가는 연쇄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중복된 엔티티가 생기면 관계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버려요. 그럼 당연히 멀티옵 쿼리는 중간에 길이 끊겨서 실패하고 결국 우리 시스템은 완전히 엉뚱한 잘못된 답을 뱉어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프로들이 쓰는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모든 엔티티가 어떤 문서에서 왔는지 그 출처를 꼬리표처럼 달아놓는 거예요. 나중에 이 둘이 같은 건가? 하고 헷갈릴 때 각 엔티티가 등장한 원본 문서의 맥락을 비교해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답변의 신뢰도도 확 올라가죠. 자, 그럼 이제 문제는 알았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 방법들을 한번 보죠. 우리한테는 크게 4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속도가 빠른 건 정확도가 좀 아쉽고 정확도가 높은 건 비싸고 복잡하죠. 이렇게 각 방법마다 속도, 정확도, 복잡성 사이에서 장단점이 아주 뚜렷합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대체 뭘 골라야 할까요? 무조건 제일 좋은 걸 써야 할까요? 그래서 저희가 추천하는 최고의 전략은 뭐냐면 바로 이 3단계 깔때기 구조의 하이브리드 방식입니다. 핵심은 가성비예요. 가장 싸고 빠른 퍼지 매칭으로 한 70% 정도의 쉬운 중복을 먼저 싹 걸러내고요. 그 다음은 좀 더 똑똑한 임베딩으로 언어가 다른 케이스 같은 걸 잡고 정말 비싸지만 강력한 LLM은 최후의 보루로 가장 애매한 5%의 문제를 푸는 데만 아껴 쓰는 거죠. 이 표를 보면 왜 이게 필요한지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보세요. 삼성전자랑 삼성일렉트로닉스, 퍼지 매칭은 완전히 다른 거라고 하죠. 점수 보세요. 0.15. 거의 뭐 남남이에요. 근데 임베딩은 0.92. 이건 거의 같은 거네 하고 바로 찾아내죠. 이런 걸 보면 단순 문자열 비교만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짜 중요한 원칙이 하나 나옵니다. 의심스러울 땐 합치지 마세요. 이게 왜냐하면 애매한데 그냥 합쳐버리는 건 그냥 답이 한번 틀리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거든요. 서로 다른 두 개념을 영원히 하나로 섞어버려서 앞으로의 모든 분석을 오염시키는 재앙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론은 됐고 직접 손으로 한번 해보면서 이게 어떻게 깔끔한 지식 그래프로 바뀌는지 한번 보시죠. 자, 우리 하이브리드 모델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Neo4j의 확장 기능인 APOS를 써서 간단한 사이퍼 쿼리를 날릴 거예요. 이걸로 오타나 약어처럼 아주 명백한 중복들, 그러니까 가장 잡기 쉬운 것들부터 빠르게 찾아내는 거죠. 다음 2단계, 이제 파이썬 코드로 임베딩 유사도를 계산할 겁니다. 각 엔티티 이름을 벡터, 그러니까 숫자의 배열로 바꿔서 그 벡터들이 얼마나 비슷한 방향을 가리키는지 보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의미를 비교하는 거라 서로 다른 언어로 된 엔티티들도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자, 마지막 3단계, 최후의 수단입니다. 앞에서 걸러지지 않은 정말 애매하고 판단하기 어려운 것들만 골라서 그 주변 문맥 정보까지 싹 긁어 모아 LLM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같은 거야, 다른 거야? 하고 최종 판결을 받는 거죠. 비싸니까 꼭 필요할 때만 써야 해요. 자, 이제 중복 후보는 다 찾았고 드디어 가장 속 시원한 순간이 왔습니다. 바로 병합이죠. 지금 보시는 이 복잡하고 정신없는 여러 삼성 노드들이 흩어져 있는 그래프에서 시작해서 바로 이 사이퍼 쿼리를 실행하는 겁니다. 간단해요. 흩어져 있던 모든 관계선을 우리가 정한 대표 노드 하나에다 전부 옮겨붙이고 나머지 필요 없어진 중복 노드들은 깔끔하게 지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바로 이겁니다. 모든 정보가 하나의 중심으로 완벽하게 연결된
정말 깨끗하고 정확한 지식 그래프가 탄생하는 거죠. 속이 다 시원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 모든 작업을 거친 결과가 어땠을까요?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번 보시죠. 이전은 비교를 보시면 이게 그냥 뭐 정미조만 수준이 아니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시스템 성능 자체가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지표가 극적으로 좋아졌죠. 숫자로 보면 더 확실해요. 쓸데없는 노드 수가 3분의 1이나 줄어서 그래프가 훨씬 가벼워졌고 중복은 당연히 100% 제거됐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쿼리 정확도가 60%에서 92%로 무려 32%포인트나 뛰었습니다. 이제야 우리 시스템이 진짜 믿고 쓸만한 답을 주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명확합니다. 엔티티 해결, 이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작업이 아니에요. 고품질 지식 그래프를 위한 그야말로 핵심 기반 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안 하면 그 위에 뭘 쌓아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텍스트에서 뽑아낸 지식 그래프는 정말 깨끗하고 믿을만해졌습니다. 아주 큰 산을 하나 넘었죠. 근데 문서 안에 있는 수많은 표나 이미지들, 거기에 숨어있는 정보는 어떻게 하죠? 다음 시간에는 바로 그 문제를 파고 들어보겠습니다.